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버지니아 울프의 책들을 책장에서 꺼내서 좀 탈탈 털어보는 그런 영상들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요. 버지니아 울프의 에세이류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버지니아 울프의 전기 책 중에 한 권을 마저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에세이들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비타와 버지니아라는 책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와 비타 색빌 웨스트의 삶과 사랑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두 사람의 전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생애가 교차되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전기를 읽고 싶으신 분들이 읽으셔도 그 생애와 작품들, 또 블룸스버리 그룹이라든지 당대 지식인들과의 관계, 그 밖에 생애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 폭넓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타 색베레스트는 버지니아 울프가 헌사한 올랜도라는 소설의 모델입니다. 그녀는 시인이고 작가였는데요. 번역서가 없어서 아쉽지만 비타는 지금은 작가로서보다는 그녀가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살았던 저택 시싱허스트 캐슬이라는 곳에 조성한 정원을 기획한 사람, 가드너로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이 시싱허스트 캐슬이라는 곳은 연 인원 20만 명이 방문하는 그런 관광지라고 합니다. 비타와 버지니아는 1922년 겨울에 만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져서 짧은 기간 동안 연인으로 지냈지만 버지니아 울프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두 사람은 아주 가까운 우정 또 사랑을 나눴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사진에도 보면 비타의 작업실인데요. 비타의 작업실에 남편 해럴드 니컬슨의 사진과 버지니아 울프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울프 일기에도 올랜도를 기획하고 집필하고 또 출간했을 때의 여러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등대로를 막 출간한 뒤에 휴식처럼 쉬어가는 타임처럼 썼던 게 바로 올랜도라는데요. 1928년 출판되던 당시보다 요즘 더 중요한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대에도 인기 있었고 많이 팔렸다고 해요. 그 올랜도라는 16세기 영국의 한 귀족 남성이었던 16세의 올랜도가 1928년, 그러니까 출간되던 날이죠. 1928년 36세로 약 500년을 살아가는 올랜도라는 인물의 어떤 전기입니다. 올랜도는 영화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을 읽고 비타와 버지니아의 관계를 알게 되면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정말 철저히 비타를 모델로 해서 쓴 그리고 만든 소설이고 영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비타가 곧 올랜도고 올랜도가 곧 비타입니다. 그러면 비타는 어떤 인물이냐? 또 색빌 웨스트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비타는 영국의 귀족 가문인 색빌 웨스트의 대저택인 놀하우스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비타의 가문인 색빌 웨스트는 본격적으로 15세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부터 번성했다고 하는데요. 놀하우스는 원래 대주교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헨리 8세가 사냥을 즐기는 곳으로 대주교로부터 집을 뺏은 후에 그러던 것을 엘리자베스 여왕이 자신의 먼 친척인 토마스 색빌 웨스트에게 하사하면서 웬만한 마을 규모의 성을 기반으로 유서 깊은 귀족 가문을 이루게 되는 거죠. 토마스 색빌 웨스트는 여왕이 공식적으로 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일들을 해결해준 해결사 같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문의 대대로 이어온 상속자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난 비타는 영국 상속법에 의해서 여성이 가문을 이을 수는 없어서 대신 먼 친척 남성에게 성을 내주고 외교관인 남편 해럴드 니컬슨과 함께 대저택인 놀하우스를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버려지다시피 한 성인 시싱허스트 캐슬을 사들여서 정원을 가꾸면서 작가이자 정원사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요. 비타를 만나면서 영국의 귀족 가문에 대해서 그리고 대저택인 놀하우스의 유래라든지 비타의 자유분방함, 남장을 곧잘하고 남자 같은 걸음걸이와 말투를 즐겨 쓰는 등 그런 모습들, 또한 두 아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비타의 모성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녹여서 풍자극이기도 하고요. 판타지인 올랜도의 전기를 쓴 것입니다. 내용을 좀 보자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젊은 귀족인 올랜도에게 가문과 대저택을 하사하면서 조건을 걸죠. 늙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변하지도 말라는 바로 그 조건. 그 조건이 일종의 풍자와 코미디를 낳는데요. 올랜도는 가문과 저택을 지키기 위해 약 500년의 삶 동안 고군분투하는 거죠. 또 17세기쯤에 이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성으로서 빅토리아 시대를 살게 되고 결국 1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렇게 꿈꿨던 시인으로서 마침내 성공하게 됩니다. 또한 아들을 낳는 것으로 작품은 끝나게 되는데요. 영화는 이 점이 다릅니다. 딸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자신의 집이었던 대저택에 다른 일반 관광객처럼 딸과 함께 구경을 하는 그 장면이 대단히 인상적인데요. 바로 16세 귀족 남성이었던 올랜도 자신의 초상화 앞에 서 있는 장면, 그토록 가문의 성을 지키려고 했던 올랜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설도 재미있고 영화도 저는 보다 더 선명하고 흥미로운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천드립니다. 화보도 많은 책이고요. 두 사람의 전기로서도 훌륭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끝까지 읽다 보면 두 사람의 생애가 참 자유롭고 치열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사람의 바로 얼마 전이 그 빅토리아 시대였습니다. 오스카 와일드가 동성애였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던 그런 시대. 물론 이 당시에도 여전히 금기시된 그런 관계지만 두 사람은 각자의 결혼 생활과 함께 헤럴드 니콜슨 같은 경우 또 다른 사랑을 영위하면서 이렇게 그 당대의 성과 사랑과 지성과 예술, 자유, 그런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펼쳐지고요. 한때의 그 에포크 시대,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1차 대전이 있고 2차 대전이 있는 그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유럽사의 아주 귀중한 그런 시대를 보는 그런 재미와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책입니다. 추천드립니다.